우리가 무기력하고 삶이 우울할 때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. 영화나 드라마를 한 편 보고 자세요. 뭔가 생산적인 방법을 알려주실 것 같았는데 뭐 예를 들면 책을 읽든지 운동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,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라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. 저도 여러분들도 정말 힘들잖아요. 바쁘기도 하고. 근데 이런 유튜브나 뭐 인스타 볼 시간에 스토리가 있는 작품을 보잖아요. 놀라울 정도로 삶이 괜찮아집니다. 우리는 가끔 영화처럼 살고 싶어 하지만 사실 현실이 더 영화 같아요. 영화는 이 인생의 축소판이지만 현실은 영화보다 더 다채롭고 감미롭고 다변적이고 스토리도 탄탄합니다. 그래서 더 재밌어요. 근데 그래서 더 힘들어요. 영화에서는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건, 상황, 또 감정이 일시적이고 어떤 예술적인 요소로 뭔가 그럴듯하게 표현되고 포장되지만 현실은 길죠. 지속되죠. 또 몰입감도 더 있으니까 뭐 상처나 힘든 점이 깊게 다가오기도 하고요. 근데 사실 이 현실도 영화거든요. 단지 러닝타임이 좀 더 길 뿐이지 어쨌든 끝이 납니다. 엔딩이 있어요. 그리고 서사가 있죠. 기승전결이 있고, 그 말은 갈등과 아픔이 있었다가 그걸 딛고 일어서는 어떤 극복의 과정이 있고, 그게 끝나면 성장을 하거나 배움을 얻거나 행복한 순간이 펼쳐지거나.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힘들 때 영화를 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. 인생과 닮아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참고가 되거든요. 반면 교사로 삼을 수도 있고. 작품 속의 인물들은 나를 대신해서 내가 고민하고 있고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경험해주고 해소시켜줍니다. 이 과정에서 반법적인 면들을 알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묘하게 치유가 돼요. 위로가 되기도 하고, 나도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이 세상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. 그 심리학 용어 중에 다원적 무지라는 말이 있거든요.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해석의 여지는 다르긴 하지만 나만 힘들고 남들은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도 의미합니다. 사실은 남들도 다 똑같이 그러한데 나만 그렇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. 그리고 그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하잖아요. 어떤 비극을 보거나 슬픈 영화를 보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가슴이 애린데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뭔가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는 듯한, 이 주인공이 겪는 그 고독감과 외로움이 나의 삶과 비교를 해보면서 나는 참 별거 아니었구나, 혹은 이 사람은 이렇게 이겨냈으니까 어쩌면 나도 잘 헤쳐나갈 수 있겠다. 그 내 안에 있는 결핍들과 슬픔들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감동을 받기도 하잖아요. 앞서 제가 말했던 현실이 영화다라는 게 이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참 닮아있거든요. 영화라고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니고 현실에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 영상 제목을 영화 같은 인생을 사는 법이라고 정했는데,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영화에서 보여지는 뭐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지고 누가 봐도 멋진 삶을 살게 되는 거,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그건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정말 짧은 일시적인 순간들인 것 뿐이고, 우리에겐 참 안타깝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외에 더 많은 것들이 있죠. 더 많은 슬픔이 있고 더 많은 아픔이 있고 더 많은 좌절과 실패가 있습니다. 대신 또 뭐가 있다? 그런 면들을 지켜내고 이겨내고 해소할 수 있는 힌트가 영화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. 여기서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, 제가 취업이 안 될 때, 뭐 친구가 없어서 외로울 때, 사업이 잘 안 됐을 때, 그렇다고 책을 읽거나 사람을 만나자니 뭔가 그런 일들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, 그때 택했던 게 영화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. 특히 코미디를 많이 봤거든요. 그냥 가볍게 웃고 싶어가지고. 그때 당시에는 그냥 많이 웃게 되니까 내 기분이 좋아졌나 보다 이렇게만 하고 넘겼는데,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런 가벼운 영화조차도 스토리라는 게 있잖아요. 이걸 단순화시키면 어떤 고난을 겪었다가 노력으로 이겨내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서사가 있죠.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너무나도 큰 위안이 되는 거예요. 숨통이 좀 튀어졌다고 해야 되나? 다시 일어설, 다시 걸어볼 용기와 동력을 얻게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코미디 영화의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, 심각해 보이는 상황도 너무 진지하지만은 않게 유쾌하게 그려내니까 좀 관점이 하나의 농담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. 분명 너무 중대하고 무겁고 반드시 헤쳐나가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 게 내 현실인데, 이게 좀 다른 시선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거 좀 재밌게 바라볼 수 있겠는데? 이 해결법이 꼭 그렇게 진지해야만, 그렇게 복잡하게 풀어야만 할까? 그 한 강연에 8억인가를 받았다고 알려진 동기부여 강사인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런 질문을 하라고 말을 해주거든요. 내가 여기서 배울 점이 무엇인가?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내가 여기서 재미난 점이 뭐가 있지? 뭔가 유쾌한 부분이나 유머러스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? 그게 뭐 어떤 상황이 됐든 이게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. 특히
특히 내가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는 뭔가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. 뭐 8억 받는 사람보다 내 질문이 더 위대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랬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그 코미디 말고 다른 영화 한 편의 한 장면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. 뭔가 내가 막막하고 신을 원망할 정도로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는 듯한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, 우리 다. 그런 당신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작년에 개봉했던 슬램덩크 극장판인데 그거 그냥 농구 영화 아니야? 뭐 스포츠 영화니까 뭐 열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거겠지. 물론 그런 부분도 크게 작용을 해요. 어쨌든 스포츠 영화의 성격상 뭔가 이렇게 끌어오르고 당장 뭔가를 하고 싶은 열정을 불러일으키잖아요. 근데 그런 뜨거움도 내가 지쳐있을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. 하나의 강박이나 또 잔소리로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내가 좀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괜히 나를 막 혼내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좀 이 영화의 다른 부분을 조명하고 싶은데 그 극 중에서 정우성이라는 선수가 나오거든요. 그 선수는 거의 한 번도 패배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국내 최고의 선수인데 심지어 얼굴도 정우성 배우만큼은 아니지만 되게 잘생겼어요. 뭐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원작 만화에서는 안 나오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혼자 막 훈련을 하다가 신사에 가서 비는 장면이 나오거든요.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여태까지 내가 원하는 목표 같은 거를 다 이뤘다. 끝까지 갔고 최고까지 갔다. 그러니까 이제는 나에게 필요한 경험을 달라. 죄송한 새끼 좀 오만하지 않나요? 되게 거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은 그 북산 주인공이 속해 있는 팀, 그 팀과 경기를 할 때도 실력적인 면에서 이 정우성 선수에 속해 있는 팀이 훨씬 월등하기 때문에 되게 거만한 태도를 일관하거든요.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주 아깝게 패배를 합니다. 그래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던 그는 굉장히 좌절을 하죠. 그래서 이렇게 복도로 나오면서 경기 끝나고 갑자기 벽에 기대가지고 오열을 하거든요. 그리고 회상하는 씬이 나와요. 그때 그 신사에 가서 나에게 필요한 경험을 주세요 라고 했던 그 거만한 자기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 울면서 보여지는 그의 표정이 되게 많은 걸 내포하고 있더라고요. 뭐 보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약간 이중적인 면을 다 봤어요. 마치 신을 원망하는 듯한 그런 눈빛과 동시에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, 그러니까 이런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는 듯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패배를 맛보는 게 지금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경험이었구나 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삼습니다.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미국으로 진출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장면이 이제 슬램덩크 만화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교훈이라서 되게 기억이 오래 남더라고요. 이거를 내 삶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. 난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? 이상한 사람들이랑 자꾸 꼬이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돈도 못 벌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경험들을 지나왔잖아요. 한 번씩은. 그럴 때 이 장면을 새기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지금까지 이 장면을 반복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. 내게 필요한 경험이 주어지고 있구나. 이 패배라는 게, 실패라는 게 무너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넘어져야만 일어설 수 있는 거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려고 그런 과정을 겪어야 내가 더 단단해지고 행복할 수 있다는, 또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내가 배우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구나. 그러니까 이게 뭐 지나치게 영화적인 해석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. 다 그런 서사가 있었거든요. 그 순간들이 나를 만들었고 제가 늘 강조하는 이 반전으로 작용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. 그게 이 영화와 인생의 동일한 구조, 닮아있는 특징이라는 거죠. 여담으로 그 영화의 대사가 저에게 필요한 경험을 주세요 라고 했잖아요. 이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런 말 있잖아요. 기도라는 거는 잘 되게 해주세요,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가 아니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. 이게 진정한 의미의 기도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우성 선수가 이기게 해주세요, 뭐 NBA에 진출하게 해주세요, 이게 아니고 뭐가 됐든 내가 겪어야 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라면, 그게 나한테 필요한 거라면 그걸 달라. 아마 작가가 이런 의도로 연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렇게 해서 영화 같은 삶을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왜 영화가 당신에게 활력이 되어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인생은 영화라는 겁니다. 언젠가 끝이 있고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무수한 서사를 만나게 돼요.
근데 좋은 것만이 아니라 힘든 순간들도 많이 있죠. 다만 분명 그 경험들에는 나름의 배움과 가치가 있고 이걸 혼자서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또 항상 이런 생산적인 방식으로, 예를 들면 더 공부하고 강의를 듣고 돈을 벌고 이렇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, 그렇게 스스로를 닥달하려고만 하지 말고, 또 그렇다고 의미 없이 뭐 SNS나 짧은 컨텐츠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영화 한 편, 드라마 한 편을 봐보자는 겁니다. 오늘 우연히 봤던 영화 한 편이 당신의 인생 영화가 될 수도 있고, 또 내일을 살아갈 근력을 주고 문제를 해결할 가이드가 되고 더 좋아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.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인생 영화는 뭔가요? 특별히 힘이 됐던 영화가 있다면 이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저희 커뮤니티 링크가 있으니까요. 그곳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만의 좋은 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영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. 그럼 오늘 하루도 누구보다 훌륭한 서사를 만들어 왔을 당신에게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!